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8일 새벽 무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 이 서씨의 카투사 통역병 선발 청탁과 관련해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드리면서 송영무 전 장관은 이런 걸 알면 입을 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딱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런 청탁이 있었다는 얘기를 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저께죠. 6일날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라는 것은 청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지만 아래 자기 밑에 선에서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온 곳은 당 대표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2017년 이때가 지금 11월쯤 될 때인데 11월쯤에는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겸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집권당이 된 직후죠. 그러니까 이때 당대표실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다. 그런데 그 전화 받은 사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에서 파견된 정책보좌관이다. 왜냐면 장관실 밑에는 정책보좌관이라고 당에서 파견한 사람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민원창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보좌관 같은 거는요. 과거 정부에 없던 때인데 노무현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정책보좌관 계속 있었고 아마 그 이명박 정부나 이때도 그걸 없애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당에서 파견한 이 사람이 바로 공무원들 위에 군림해가면서 장관 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장관도 당의 입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민원창구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민원이 여기서 왔다. 그러면서 송영무 전 장관은 자, 그 사람이 당에서 파견된 사람이니까 당 대표실의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송영무 전 장관이 지목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에서 파견된 정책보좌관이고요. 근데 밑에서 잘랐다는 거는 아마 B씨,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실에 있던 B씨,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로. 그러니까 당에서 파견된 정책보좌관을 A라고 그러고 국방부 장관실에 있는 B씨, 이 사람을 B라고 한다면 그 당 대표실에서 누군가가 A씨한테 연락했고 A씨가 B씨하고 상의했고 그리고 이 B씨가 송 전 장관한테 9월 6일에 사실은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뒤늦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A씨와 B씨 간에 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떠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A씨는 자기가 그런 절차를 알아봐 달라는 걸 당대표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실제 문의 전화를 이제 카투사 한국군 지원단 거기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장관실에 있는 B씨한테 보고를 한 것 같다. 이거 추측입니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 절차나 이런 걸 알아본 거는 B씨다. 그러니까 B씨가 이런 청탁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런 걸 알아봤다 하고 B씨한테 떠넘깁니다. 그렇게 떠넘겼고 그리고 자기는 2018년 1월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달에 있었으니까 1월달에 B씨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장관실에 있는 송영무 전 장관 밑에서 비서실에서 일하는 이 사람은 A씨가 청탁을 해왔고 그래서 이거 김영란법 위반 청탁금지법이죠. 청탁금지법 위반이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자기는 잘라 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A씨를 만난 거는 2017년 10월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기억 중에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 중에 어떤 게 맞느냐? 그건 잘 생각해 보시면 2017년 11월에 이 통역병 선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10월 장관실에 있는 B씨의 기억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A씨와 B씨 간의 이 진실 공방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카투사의 한국군 지원단장이라고 하는 예비역 대령, 그 당시의 대령, 지금은 이제 전역했습니다만은 이 대령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전화 온다? 자기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장관실과
국회 협력단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중령 소령들이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본인이 아니고 본인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국회 협력단은요 협력단장이 준장입니다. 별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중령 소령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지금 카투사 한국군 지원단장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다 하는 걸 보니까 장관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 B씨일 가능성도 있지만 A씨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장관정책보좌관은 장관실이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둘 다 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군 지원단장 얘기로는 누가 전화했다 그걸 아직 판명은 안 됩니다. 그런데 A씨 아니면 B씨일 텐데 정확하게 A씨가 장관정책보좌관이 이 B씨 장관실에 있는 그 실무자를 만난 시점을 일부러 틀리게 얘기한 걸로 저는 봅니다. 2018년 1월로. 이렇다면 일부러 거짓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면 결국 A씨가 직접 전화를 해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B씨 증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지휘자하고 그 사람 전화번호 좀 달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전화번호를 주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A씨 장관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지원단장하고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연락한 이 사람이 직접 알아봤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A씨라는 사람은 그럼 당대표실 누구한테서 연락받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보좌관이라고 지금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보좌관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실에 있는 보좌관 2명에다가 당대표실에 있는 보좌역 그 사람들이 또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좌관 중에 한 명은 또 당대표실에 가서 부실장인가 뭐 그걸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겹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으로 지목되는 사람은 지금 청와대 일자리 수석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모 행정관인데 그 사람은 기자들 전화를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드러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송영무 전 장관이 얘기하는 당 대표실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그 연락을 누가 했느냐, 연락받은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게 규명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의정부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용산기지로 바꿔달라는 민원성 청탁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규명돼야 되는 내용인데 글쎄요 이게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짜 실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금 뭐 과거 이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일부의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 파견 요청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특임검사 쪽으로 가기 위한 수순인지 그건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임검사에 관해서도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아마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명분 축적을 한 뒤에 특임검사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제 관측입니다만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보고요. 하여튼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당 대표실에서 민원성 청탁을 했다까지는 팩트로 확인됐는데 왜냐면 그거는 이 장관 정책보좌관도 인정을 했으니까 자기가 당대표에서 연락받았다는 걸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확인된 팩트로 보이고요. 그러면 당대표실에서 이제 누가 연락했느냐는 부분이 새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대표실에 연락을 받고 장관 정책보좌관이나 아니면 장관실에 있는 B씨나 누가 카투사 측에 알아봤느냐. B씨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카투사 지원단장 얘기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를 잘났다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선에서 아마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잘났다는 것도 거짓. 그러나 A씨는 자기가 알아보지 않았다. B씨하고만 상의했다 하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표실에서 장관실에 장관 정책보좌관이든 아니면 B씨든 이 사람도 장관 비서실에 있으니까 전화 연락을 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다
카투사 측으로 이 서일병의 통역병 문제를 청탁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청탁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누군가는 한 둘 중에 하나나 아니면 두 사람 다나 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책임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또는 자기 앞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장관실에서 만약에 부탁이 들어왔는데 그걸 잘랐다 하면 장관실에서 연락받았다고 카투사 지원단장이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잘랐던 것이고, 그럼 국회 협력단 단장, 당시에 단장 하나, 지금 아마 소장인 모양인데 2017년 11월에 준장이었으니까 그 자리가 그 승진 케이스입니다. 진급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는 추미애 장관을 알지도 못하고 그쪽에 접촉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다 불거지니까 전부 다 오리발입니다. 다. 이것은 조사를 해보면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화 통화한 흔적들 이런 거를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 의지가 과연 서울 동부지검에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당대표실에서 통역병 선발 청탁을 했다, 여기까지는 확인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